감사합니다. 예. 국회 출입 기자님들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이재명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암살 미수 정치 테러 사건 강력 규탄은 기본이고, 이 엄중한 암살 미수 사건이 축소 은폐되고 왜곡되고 있다. 최소한 다시 이런 사건을 재발하기 위해서라도 그 암살 미수범의 당적, 특히 범죄 극악한 범죄 취지를 적은 변명문이 공개 안 된다는 건 이건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 국민들이 보고 언론인도 다 봐야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돼. 이게 여당이든 야당이든 누구에게도 일어나서는 안 되는 정치 테러이고 암살 미수이고 사적 린치인데요. 너무나 불안해서 정치인들이나 공적 인물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사회가 뭐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불안하고 폭력과 증오의 악순환이 제기된다면요. 그래서 그 변명문, 그리고 석연치 않은 여러 행적들, 그리고 배후 연계 세력 대한 철저한 수사,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국회의원 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어저께 한겨울에도 이렇게 시민들께서 이렇게 피켓을 만들어서 경찰청 앞에, 경찰이 지금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정권의 앞잡이에 대해서 혹시라도 선거에 불리한 내용이 나올까봐 암살 미수범에 대해서 이 사건에서 철저히 은폐, 축소, 왜곡하고 있다라는 강력한 규탄을 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민주당 국회의원 강득구 의원, 또 민생경제연구소 검사 모임, 태진과 혁신이 공동으로 주최하게 됐습니다. 맨 오른쪽에 강득구 의원님 오셨고요. 그리고 태진과 핵심 모임의 운영위원을 맡고 계시는 추승우 전 서울시의원 노무사님 오셨습니다. 태진과 핵심 운영위원 전 전국 노무사회 회장 박영기 노무사님 오셨습니다. 저희 민생경제연구소에서 언론개혁특위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언론개혁 전문가 박영선 선생님 오셨습니다. 왼쪽에 전 청와대 국민안전 담당관 선임행정관 로 일하셨던 태진각신의 정재욱 운영위원님 오셨습니다. 검사 모임의 오동현 대표 변호사님 오셨고요. 맨 왼쪽에 태진각신 운영위원, 그리고 민주연구원 부원장으로 일하고 계시는 박진우 선생님 오셨습니다. 취지 말씀을 강득구 의원님께서 먼저 해주시고, 워낙 엄중한 사건이기 때문에 시민사단체에서 명하려고 있는 분들 말씀을 좀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양시 마랑구 출신 강득구 의원입니다. 우리 안진걸 민생연구소 소장 말씀대로 저와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무거운 마음으로,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국민의힘과 경찰이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견들을 나누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정치 테러 사건이자 그리고 민주주의 테러 사건이 발생한 지 딱 2주가 지났습니다. 대한민국 제1당 그리고 제1야당의 대표가 벌건 대낮에 테러를 당한 지 2주가 지났는데도 왜 테러가 발생한 것인지, 그리고 테러범은 누구인지, 조력자와 배후는 있는지 등 가장 기본적인 사실조차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이번 테러의 본질은 명확합니다. 이재명 대표 테러범은 국민의힘 당원 출신의 구구 태극기 부대라는 사실입니다. 구구 사상의 정치적 중호심이 테러로 이어진 명백한 중호 범죄이자 혐오 살인 미수입니다. 그리고 단순한 살인 미수 사건이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범인이 어떤 정치적 과정과 입장이 있었는지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밝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살인 미수범 신상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2006년 당시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의 소위 커터칼 피습 사건, 그리고 2015년 당시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 대사 피습 사건 가해자는 곧바로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그런데 왜 이번 사건만 달리 결정한 것입니까? 정치적 판단 아닙니까? 대한민국 경찰이 비공개한 신상을 뉴욕타임즈는 실명과
직업을 포함한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들은 신상 공개를 제한하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공익상 필요성이 인정되면 얼굴을 공개해도 민사, 형사상 책임도 묻지 않습니다. 선진국의 기준과 최근 강력 범죄가 증가하는 현실을 볼 때 이번 판단은 이해되지도 않고 동의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정부와 여당은 오히려 축소를 은폐하려고 합니다. 사실을 알려달라는 민주당의 요구에 음모론 운운하며 진실에 접근하는 것을 막으려 합니다. 제1야당 대표가 목숨을 잃을 뻔한 사건에도 이렇게 비열하게 해야 합니까? 지난 13일 뉴탐사의 강진구 기자가 테러범이 현장으로 이동할 때 탔던 택시 기사와 인터뷰를 영상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의문점을 제기했습니다. 첫째, 대항전망대라는 장소 이름이 아닌 주소가 찍힌 문자를 보여주며 가자고 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주소를 보내줬을지 공범이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둘째, 택시기사 말에 따르면 작은 가방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전날까지 메고 있던 백팩은 어디로 갔는지, 누가 보관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하게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적 의혹이 있는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우리 민주당과 시민사회는 이번 테러를 밝히는 일을 절대 그냥 보고만 있지 않겠습니다. 제1당 야당 대표 테러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진실을 은폐하고 축소하려던 그런 시도 저항들을 반드시 밝힐 것입니다. 경찰은 즉시 당적을 포함한 어떤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지 밝히십시오. 만약 경찰을 포함해서 정부와 여당이 끝끝내 진실을 밝히는 것을 거부한다면 권력을 사유하고 국가 기관의 권력의 도구로 사용한 그 죄를 반드시 물을 것입니다. 예, 강덕구님 취지 말씀 감사합니다. 이어서 검사 모임의 오동현 대표 변호사님께서 이 사건에 대해서 논평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 대표를 맡고 있는 오동현 변호사입니다. 저희는 상당히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백주 대낮에 제1야당 대표에 대해서 자행된 명백한 백색 테러입니다. 이는 우리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면서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테러입니다. 민주주의가 무너질 뻔한 사건에 대해서 정부 여당의 행태는 상당히 과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주의가 비습된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은 이 대표 비습 사건과 관련해서 희한한 음모론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고 조롱을 일삼고 있습니다. 자칫 사람이 죽을 뻔한 사건을 두고서도 정쟁을 이어가려는 태도에 한심함을 넘어서 소름을 끼친 정도입니다. 이에 우리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과 이 테러에 대해서 우리 정부 여당은 국민들이 한치의 의혹도 남지 않고 철저하게 수사를 해주시고 명백하게 진상을 파악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 제1야당 대표가 암살 미수 테러를 당한 날 건배를 하질 않나 민주당이나 의혹을 제기하는 시민들에게 음모론을 제기한다고 굉장한 명예훼손과 음해를 당했습니다. 지금 엄청난 가짜뉴스들을 퍼뜨리고 있는 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2년 내내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정권과 함께 민주당을, 문재인 정부를, 민주당의 전현직 대표를 악마하고 중대범죄자 이미지로 조작하면서 마치 곧 구속이라도 시켜야 되고 엄청난 처벌에도 가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나라를 그 사람들이 야당이 망가뜨리고 있다라고 음해하고 조작 선동한 사람들 아닙니까? 바로 그런 배경하에 이 극우극단주의자의 암살 미수 사건이 있었던 것인데 그 배경을 알 수 있는 변명문이라든지 배후 관계라든지 연결된 세력에 대해서 이렇게 은폐하고 비공개하면 그게 가려지겠습니까? 그 부분을 꼭 반드시 공개를 해서 우리 언론과 국민들이 평가하고 성찰하고 다시는 이런 사적 린치와 암살 미수, 정치 테러가 없는 최소한 평화롭게 정치가나 공적 인물들이 활동할 수 있는 것이 철저히 보장되는 세상을 만드는 계기를 저희가 만들려고 합니다. 이어서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안전 담당관으로 일하셨던 태진과 혁신의 정재욱 운영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태진과 혁신 소속이고요. 지금 광주 광산을 국회의원 예비후보 정재혁입니다. 제가 광주 광산을에서 급히 올라와서 오늘 기자회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님 암살 미수 사건은 말씀하셨던 대로 백주대낮에 테러를 당한 일입니다. 극악무도한 일이고 민주주의를 테러하겠다라고 나선 일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조용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왜곡하고 폄하하고 특히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태진과 혁신 정치 신인들 모임이 참여하고 있는데 이걸 마치 친명 모임으로 매도하고 있고 또 그 일부에서는 자객 공천하려고 하는 신인들이 모여 있는 그런 모임으로 또 오해하고 매도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있는 광주 광산을의 현역 국회의원은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친명이라고 분류되신 의원입니다. 이렇게 건전하게 같이 경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후보도 있다라고 봐주시고 현역 의원들 지금 당내에 있는 현역 의원들 정말 분노하셔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민주주의가 테러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당의 현역 의원들이 지금은 탈당하거나 이렇게 해야 될 상황이 아니고 민주주의를 지키고 이러한 것들을 해야 되는 상황임을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은 다 같이 합심해서 당을 지키고 민주주의를 지키는데 일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건전하게 민주주의를 지키는데 다 같이 힘을 모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것들을 꼭 전해드리고 싶었고 정부에도 요구를 합니다. 더 이상 조롱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우리들의 그러한 마음들을 꼭 받아주시고 더 이상 조롱하거나 이런데 그만 좀 해주시고 우리들 뜻을 좀 관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광주에서까지 올라와 주신 정재혁 전 선임행정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민생경제연구소 언론개혁 특위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박영선 선생님께서 현재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안의 중차대함으로 긴급하게 민생경제연구소 언론특위위원장을 맡게 된 박영선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현재 제1야당 대표이자 대통령 후보였습니다. 23만 표, 0.73% 차이의 야당 정치 지도자에 대한 살인미수, 정치 테러 사건입니다. 대한민국 야당 대표에 대한 살해 시도를 축소, 은폐, 물타기 수사로 몰아가는 것은 경찰과 국무총리실만이 아닙니다. 이들이 말하는 대로 추가 사실 확인과 비교 없이 언론 또한 편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입니다. 범행 동기, 공범과 배후에 대해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언론인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취재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오늘은 18년 전 발생했던 한동훈 비대위원장님도 똑바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 야당 대표에 대한 테러와 이재명 대표에 대한 테러 범인에 대한 보도가 어떻게 달랐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18년 전 발생한 박근혜 대표는 그때 야당이었고 당시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이었습니다. 2006년 5월 20일 토요일 사건 발생 하루도 지나지 않은 20시간 후 바로 지충호라는 범인의 실명과 범인의 개인사, 직업, 과거 전과 그리고 살아온 과정, 모든 학교, 주변인, 그리고 채무, 모든 교도소 내에서의 폭행 사건, 그 전에 유사 사건 등 모든 범죄 사건들이 24시간 안에 전부 공개됐습니다. 그 당시에 보도됐던 언론 보도들입니다. 당시 있던 언론인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언론인과 다르지 않습니다. 당시 지충호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8건의 전과로 15년 가까이 복역하고 출세했으며 오랜 수감 생활이 억울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습니다. 당시 경찰에는 다음날 바로 아침에 브리핑을 했습니다. 사건 발생 12시간 안 돼서 당시 상황에 대해 브리핑을 했고요. 그리고 다음날 일요일이었습니다. 일요일
일요일 다음 날 월요일자 조중동 모든 지면에 실린 지충호의 실명입니다. 월요일날 아침 모든 신문에 박근혜 테러범 지충호의 실명과 사진과 그의 인적 상황, 모든 상황이 실시간 다 공개됐습니다.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구속됐습니다. 구속된 다음 날 KBS, MBC, SBS 모든 언론 보도에서는 얼굴을 가리지 않고 실명과 본인의 얼굴 그리고 소리 지르고 고함 지르고 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다 공개했습니다. 달라진 게 뭡니까? 아까 강덕구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신원을 왜 공개하지 않는지 비공개한 이유조차 또 비공개입니다. 수사당국에서 발표하고 있지 않는 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본인이 쓴 글, 언론에 뿌려달라고 했던 글까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언론인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수사기관이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 과거에 이런 사건이 있을 때 우리 언론 보도가 어떻게 보도했는지, 어떻게 취재했는지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언론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에서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들 보도하지 않고 있는가요? 그리고 또한 범죄 피해자의 알 권리가 있습니다. 당 대표입니다. 정당에서 피해자의 알 권리를 요구하고 있고 국민들이 알 권리,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공정상, 공적 사안에 있어서 언론이 보도를 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야 하는 겁니까? 박근혜 대통령 피습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 후보는 대통령 후보가 되기 전이었습니다. 야당 대표였을 뿐이었습니다만 모두가 함께 아픔과 고통과 분노를 함께했던 정치 테러에 모두가 분노하고 공분했던 사안이었습니다. 여야가 없습니다. 18년이 지났습니다. 경찰의 수사 인원도 수사 환경도 수사 기법도 첨단화 과학화됐습니다. 모든 상황을 24시간 내로 경찰에선 다 파악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번 사건만 피의자 인권보호 잣대가 발휘된 것인가요? 이성균 보도 때 왜 그렇게 하지 않았나요? 그거와 달리 지금 사안은 이성균은 무혐의에 가까운 무혐의였음에도 일거수일투족을 다 여러분들 보도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상황은 기괴한 수사, 기괴한 언론 보도의 형태 아니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쓰시는 피습과 습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피습과 습격은 예고 없이 상대방을 쳐서 공격한다, 기습한다라는 뜻의 말로 쓰입니다. 우발스런, 갑작스런 공격을 뜻할 때만 기습, 습격, 피습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런데 우리 언론 보도에서는 지금 1년 전부터 칼을 구매해 갈아왔고 오래된 계획 범행이고 5차례 따라다니며 지지자인 척 위장까지 간 이 계획 범행을 여러분들 어떻게 보도하고 계십니까? 54개 매체에 대한 검색 결과입니다. 오늘 아침 6시까지입니다. 피습 4,082건, 습격, 이게 습격입니까? 1,711건, 테러 1,390건, 정치 테러 231건, 살인 미수 329건, 살해 시도 50건입니다. 도대체 지금의 언론이 이 사건을 개인이 우발적으로 갑작스럽게 한 범행으로 그렇게 몰아가고 싶은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진실보도, 사실보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시간에 모든 언론의 문제를 다 분석하기는 어려웠습니다만 이후로 계속적으로 이번 살해 시도에 대한 대테러에 대한 언론의 보도와 행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연대하고 지켜보고 모니터하고 지속적으로 공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드릴 말씀은 사안의 본질을 흐리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물타기에 편승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과거 발생된 사건들과 비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소 은폐 물타기에 가담하지 않고 누가 왜 그런 은폐를 하는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로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는데 언론인 여러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누구의 지시로 왜 소방 일부와 달리 중요성을 축소하려고 했는지, 누가 지시했고 누가 그걸 따랐는지 한 명 한 명의 공권력들의 당사자들을 파헤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이야기가 길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살인미수 정치 테러가 아닌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테러여도 이같이 보도할 수 있었을까 자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꺾이지 않는 언론의 역할, 정롱지필의 역할, 경찰과 총리실, 소방, 목격자들, 가해자들, 배우회관의 언론인 여러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끊임없는 질문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이 서야 민주주의가 바로 살 수 있고 살아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많은 준비를 해주셨네요. 박영선 선생님 감사합니다. 민주연구원 박지원 보원장님께서도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민주당이 집권을 해본 정당입니다. 야당 대표의 테러에 실시간 상황 보고가 총리실로 가지 않았을까요? 실시간 상황 보고가 대통령실의 국정상황실로 가지 않았을까요? 여기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에 근무하신 분도 계시고요. 정부에 근무하신 분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라면은 그 당시 정보 과정은 정확하게 바로 전달됐을 거라고 짐작합니다. 언론인 여러분들이 총리실에 있는 언론인 여러분들, 그리고 대통령실에 있는 언론인 여러분들과 협력하셔서 그 당시 상황이 어떻게 파악됐는지 확인해 주실 것을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월 중순부터 2월 초까지 전국적으로 경찰 인사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시 한번 저희들은 촉구합니다. 도대체 보도하지 말아야 될 연예인의 사생활에 대해서는 그렇게 왜 이렇게 집요하게 스토킹식 보도가 나오는 겁니까? 정말 보도돼야 될 이 초유의 암살 미서 정치 테러 사건에 대해서는 왜 제대로 된 보도가 없는 것이며, 가장 중요한 우리 국민적 평가와 범사회적 성찰 자료의 기본이 돼서 다시 이런 폭력과 증오와 테러의 악순환을 막을 수 있는, 끊을 수 있는 변명문과 배후 연계 세력에 대해서까지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자님들께서 최소한 변명문에 대해서만큼은 공개라고 언론인으로서 함께 촉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걸 봐야 이 범죄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고 도대체 그자에게 악영향을 끼친 배경이 무엇이고 악영향을 끼친 배우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밝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1야당에 대해서 제1야당 대표를 끊임없이 악마하고 중대범죄자로 조작하고 이미지를 나쁘게 만들어간 세력들에 대한 성찰과 반성까지 함께 저희가 촉구하고 싶습니다. 기자회견을 요약해서 퇴진각신의 박영기 노무사님께서 낭독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퇴진가혁신 운영위원, 그리고 성남 수정구 예비후보 박영기입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암살미수, 정치테러, 강력규탄 및 암살미수범, 당적, 변명문, 배후 연계세력 공개를 촉구하는 국회의원 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민주주의 살인미수 사건의 진실을 은폐하지 마십시오. 이재명 대표가 테러를 당했습니다. 새해 첫 평일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 현장에서 이재명 대표가 한 남성으로부터 칼에 목을 찔려 습격당했습니다. 의료진의 1차 소견은 경동맥을 찔렸으면 현장에서의 사망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제1야당의 대표가 살아당할 뻔한 살인미수 사건입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입니다. 범인은 이재명 대통령 되는 것 막으려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로,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하는 명백한 정치 테러입니다. 단순히 이재명 대표가 공격받는 것을 넘어 민주주의가 공격받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경찰은 소극적입니다.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 수사기관이 명운을 걸고 수사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경찰은 사건을 은폐하기 급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주의가 무너질 뻔한 사건에 대한 여당의 행태는 또한 과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주의가 필습된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은 이 대표 필습 사건과 관련해
희한한 음모론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며 조롱을 일삼고 있습니다. 자칫 사람이 죽을 뻔한 사건을 두고서도 정쟁을 이어가려는 태도에 한심함을 넘어 소름이 끼칠 정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번 사건은 이재명 개인에 대한 테러나 공격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정치 백색 테러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살인미수 사건입니다. 게다가 국무총리실과 수사기관 그리고 여당이 나서서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초유의 사건입니다. 정부와 여당에 촉구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 사건에 의구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조금이라도 국민을 무서워하고 역사를 두려워한다면 이제라도 철저한 수사에 나서야 합니다.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의혹에 철저히 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진실을 밝히려는 일을 조롱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국민들께서 똑똑히 지켜보고 계십니다. 2024년 1월 16일 국회의원 강북구 민생경제연구소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 퇴진과 혁신. 예, 저희들 기자회견 모두 마치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2시에 민주당에서 국회 본청 앞에서 민주당 차원에서 저희는 오늘 뭐 민주당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또 정치 운동하는 분들이 모인 건데요. 민주당 좀 더 2시에 기자회견 집회도 하시고 강득권님이 아까 예, 그러면 2시에 민주당 집회가 있고 강득권 참여하시고요. 저기 시간 짧아서 다 말 못하시면 추승우 노무사님 강력한 규탄 말씀. 예. 또 서울시의원으로서 경험도 있으시니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이번 사건은 큰 사건입니다. 대한민국 제1야당 대표가 백주 대낮에 피습을 당했습니다. 민주주의의 테러를 당했습니다. 자, 솔직히 수사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나타나면 더 파들어가는 게 수사기관의 생리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범죄자의 그 신상 공개 정보도 공개가 되지도 않고 여러 가지 지금 수사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뭔가 축소, 은폐되고 있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자, 언론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그 문제를 제기를 하고 의혹에 대해서 좀 불식을 시키는 작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저희가 미흡한 감이 들지 않아 있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정치 활동을 하는 이유가 국민들을 위해서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그다음에 생활의 안정과 그다음에 발전을 위해서 저희가 시작을 하고 있는데 지금 선거철 아닙니까? 지역에서 여러 가지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또 저희가 테러를 당하거나 또 불미스러운 일을 당하게 된다면 사실 이것은 정말 민주주의의 위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증오의 정치, 혐오의 정치로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 그다음에 수사기관은 더 명백하게 진실을 파헤치는 작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민들이 좀 믿고 맡길 수 있는 정치, 그다음에 신뢰를 할 수 있는 정치를 만들기 위해서 언론인 여러분, 그다음에 수사기관의 정확한 철저한 수사 촉구 당부드립니다. 네, 추승우 노무사님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는 어제 그 경찰청 앞에서도 저희들이 밝혔듯이 이게 여당이든 야당이든 진보든 보수든 중도든 또는 정치가든 또는 시민사회 인사든 그 누구에 대한 정치 테러나 사적 린치를 단호하게 반대합니다. 만약에 여당 인사에 대한 일은 있어서도 저희가 똑같이 강력 규탄하고 모든 걸 밝혀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일벌백계뿐만 아니라 거기에 연동된 직간접적인 악영향 끼치는 세력마저도 깊이 성찰해서 정말 정치든 시민사회활동이든 또는 공적 인물이든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어야지 우리 사회가 또 더 평화로워지는 것이고 그래야 더 사람들이 더 신나게 토론도 하면서 민주주의를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거든요. 불안해서 무서워서 못 살겠다는 말이 나오면 정치나 시민사회 활동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오늘 저희 처음으로 이제 그동안 공직 활동하시다가 기자회견에 참여하셨네 우리 박영선 언론특위 위원장께서 아주 분석을 잘해 오셨는데 시간이 짧아가지고 최영 의원님이 기다리고 계시니까 저희가 빨리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말씀 더 아까 미처 못 말씀하신 거 더 하실 아닙니다. 예, 그 하십시오. 예. 이거를 보고 계시는 전국의 공무원들이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언론 관련보다 검사에서 혹시 이야기를 하실 것 같아서 안 했는데 그 대한민국 형법에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시키는 경우 직권남용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증거를 보존해야 될 경찰에게 증거를 훼손시키도록 했습니다. 물청소를 시켰습니다. 의무 없는 일입니다. 공원 관리를 해야 될 공원 관리자들이 해야 될 일을 경찰 공무원들에게 증거를 보존해야 될 직원들에게 그 일을 시킨 자가 누구인지 누가 했는지 반드시 찾아내서 저희가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합니다. 이런 하나하나의 사건의 위로부터의 지시 그리고 맞지 않는 업무 지시들 현장 직원들 녹음 녹취해 주십시오. 증거를 남겨주십시오. 현장에서 저항을 못하시면은 일단 업무에 따르되 저항해 주십시오. 경찰 공무원들, 소방 공무원들, 총리실 공무원들, 대한민국 국가기관 공무원들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자행되는 불법, 위법 이런 행위들 하나하나 기록해 주시고 증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마도 그 많은 국민들이 어떻게 의혹을 제기하시냐면요. 이 암살 미수 정치 테러범의 변명문과 행적에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정권에게 불리하네요. 국민이 보기에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정권이 제1야당 대표에 대해서 끝없이 악마하고 조롱하고 음해하고 폄훼하고 가짜뉴스 퍼뜨린 거에 대해서 악영향을 받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자신들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총선에서 이미 예약되어 있는 불같은 심판을 더 무서운 심판을 받을까봐 변명문과 그 행적을 숨기고 있다라는 의혹이 제기되는 저는 틀림없이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런 중대한 사건에서 그 사람이 직접 쓴 변명문을 공개 안 할 수가 있습니까? 피해자들에게도 피해자 가족들에게도 정당에게도 언론인들에게도 공개 안 하는 건 이건 엄청난 내용이 뭔가 들었기 때문이죠. 제발 기자님들이 또 우리 국민들 함께 나서 이 부분을 밝혀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박영기 노무사님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저는 중요한 그 시그널을 주고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정부와 여당, 검찰, 경찰이 지금 실명도 공개하지 않고 변명문도 공개하지 않고 오히려 보면 이 백석 테러범을 옹호하거나 비호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제2, 제3의 백석 테러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안 되게끔 하기 위해서 언론과 그다음에 경찰과 검찰이 그 모든 진상을 밝혀야 되는데 저는 태극기 부대 수십만 명 참여했다고 했는데 그 사람 중에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아니 내가 테러를 해도 보호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잘못된 시그널이 이 양상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저희가 이번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사건의 진상 이게 은폐하고 축소하려고 하는 것 해서는 안 되고 만천하에 공개해야 됩니다. 변명문 또한 공개해야 됩니다. 그래야 많은 국민들이 진상을 알고 심지어 저는 그 보수 세력에서도 애국적인 사람 많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이 잘못되지 않도록 그렇게 경고하고 계도할 의무가 정부 여당과 경찰, 검찰, 언론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갖다 널리 사실은 많이 퍼뜨리고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다시는 이런 불행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꼭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영희 노무사님께서 마무리 말씀 잘해주셨습니다. 진상이 명백히 밝혀져야 그 배우와 배경과 과정이 명백히 밝혀져야 엄벌도 하고 우리 국민들 모두가 평가하고 성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 다시 이런 일이 안 일어나는 계기를 만듭니다. 다시 한번 마무리 강조합니다. 여든 야든 정치가든 시민사회 활동가든 어떠한 공적 인물이든 평화롭고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민주주의 발전합니다. 무서워서 어떻게 삽니까? 무서워서 정치가
시민사회가 공적활동들의 활동이 위축되면 그 모든 피해는 우리 사회가 우리 국민들이 입게 되는 겁니다. 항의하더라도 말로만 하고 그치는 문화로 완전히 가야 됩니다. 그를 위해서도 이번 사건은 정말 철저히 밝혀져야 되고 엄벌받게 돼야 되고 그 배후 배경까지 모두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예, 오늘 기자회견 주최해주신 강득구 의원님 정말 늘 고맙습니다. 태진과 혁신 모임 늘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검사 모임 그리고 민생경제연구소 박영선 언론개혁특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내일 11시에는 검사 모임하고 저희가 윤석열 대통령의 새빨간 주가 조작 관련 거짓말, 그다음에 정당의 불법적으로 정당 운영과 경선과 총선에 불법적으로 개입하는 거 10시 반에 서울중앙지검에서 고발이 있습니다. 거기도 취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기자회견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